자국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백신 생산이 탄력을 받자 미국이 백신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백신 8천만 회분 가운데 2,500만 회분의 세부 지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국들이 정해진 것인데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원 물량 2,500만 회분 가운데 1,900만 회분은 코백스를 통해 간접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600만 회분은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 물량 600만 회분을 지원받게 될 나라에는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 파트너국인 한국과 인도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직접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파트너국인 일본은 이번 백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한국을 우선으로 챙기는 모습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취소론이 나올 정도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해당 소식에 대한 반응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파트너 국가의 백신을 공유한 미국이 한국은 포함하고 일본을 제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대답은 간단하다. 이미 일본은 전체 인구에 대한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은 백신을 우방국 대만에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일본은 항상 세계 위기에 오래 기여를 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닌 한국에게 백신을 공유하는 것일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냐?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몰래 미국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닐까? 일본이었다면 부끄러워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양보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과 달리 미국 정부가 백신 지원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한 이유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지원 대상국에서 일본은 빠지고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백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백신 지원 문제를 협의하던 미국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지원자가 순식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Fantastic! Oh my god! 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지 시간으로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이 있던 날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 백신이 수송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는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서명한 사람이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백악관은 대유행 종식은 모든 곳에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만에 하나 국내에서 백신 공급이 접종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또 한 번 백신을 우선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스가 총리의 방미 최대 성과로 부풀려진 백신 확보 소식은 일본을 더 굴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빠른 정상회담을 독촉해 지난달 미국에 방문했던 스가 총리가 백신 1억 회분 접종분을 확보했다며 백신 외교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확보한 백신은 절반인 5천만 회분이었으며 알고 보니 그마저도 그저 화이자와의 계약으로 돈을 주고 백신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의 유상으로 계약한 내용을 방미 백신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건 그림이 영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을 추가로 계약하려 하지 않았고 계약된 물량을 조기에 또는 약속한 시기 안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스가 총리는 애초 미국에 방문할 때 화이자 백신 물량을 인수해 전용기에 싣고 귀국을 하는 그림을 모색했지만 불발에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을 하고 있으니 접종의 속도가 붙을 리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일본 여론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갈대처럼 휘둘린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한국의 백신 접종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한국을 깎아내릴 수 있는 걸까요? 일본 여론은 최근 자국이 대만에 백신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의 댓글이나 SNS를 통해 이번 백신 공급은 일본 정부의 민첩한 대응이다. 대만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 이전 같았으면 한국이 대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만과의 우호 보도가 나와 한국은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NHK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백신 관련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이 초과되었다며 대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4만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나라라는 자아도취에 흠뻑 빠진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일본은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식 접종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만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금방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현재 대량의 백신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통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백신을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부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보관 중인 백신 물량 중 일부는 이번 달 말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왜 대만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상당수의 의약품들은 보관을 잘한다면 수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로 파상풍 백신의 경우 보관 조건을 잘 지킨다면 2년까지 백신의 효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변질되는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저온 혹은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적정 온도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6개월까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사용기한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제품의 변질 없이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기한을 넘기면 제품의 품질을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일본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백신이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도쿄 토시마구에서는 백신이 보건소에 도착하면 보건소 직원이 아이스박스에 분류해서 백신을 동네 약국에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후 또다시 백신은 약사를 통해 병원으로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통해서는 백신을 받은 약사가 업무를 마친 후 해가 쨍쨍한 상황에서 아이스박스를 직접 짊어지고 접종할 수 있는 병원에 백신을 가져다주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정말 1차원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애초에 지역 보건소에서 접종이 되지 않는다면 백신을 왜 굳이 보건소로 보내는 것일까요? 보건소에서 백신을 아이스박스에 나눠 담는 것도 굉장히 부실한 과정이며 온도 유지가 생명인 코로나 백신을 땡볕에 약사가 배송하는 모습은 더욱 해괴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접종이 가능한 지역 병원으로 분배해서 보내면 될 일인데 말이죠.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으니 미국의 백신 지원 대상에서 일본이 제외된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백신 배송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 탑차가 군경의 철통 호위 속에서 이동하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백신 수송 상황이 화상으로 실시간 통제되기 때문에 백신이 도착하는 예정 시간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을 초저온 냉동고에 넣은 후에도 냉동고상의 온도를 거듭 확인해 적정 온도를 최종 확인하는 꼼꼼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배송과 관련해 일을 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의 생생한 후기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우선 냉장 탑차가 계속 온도 관리를 하며 배송 시작 전 배송일지 QR코드를 찍으면서 배송을 시작하고 경찰차와 군인차로 호의를 받으며 배송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배송 상자에는 온도계가 달려있고 GPS와 연기가 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온도와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5분 이상 모니터링이 안되면 상황실에서 바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선이 빠졌거나 기계 이상이 발생한 경우 로그 데이터를 받아 실시간으로 내용을 송신받을 수도 있으며 배송지에서 인계를 할 때 다시 해당 박스에 QR코드를 찍으면 배송지와 인수자, 백신 수량과 해당 백신의 배송 중 온도 그래프가 전용 스마트폰 단말기에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아야만 백신 인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계 전에는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확인도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백신 수급이 개선되면서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감염병 전문가들은 11월 집단 면역 완성 계획이 어쩌면 조기에 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랜만에 들려오는 희망적인 소식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